2021년 4월 27일 뉴스픽 코멘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종기업데이터 정민경입니다. SKIET 공모가 10만 5천원 확정 1883대 1 경쟁률 역대 최고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5월 11일에 상장되는 SK의 분리막 계열 회사의 상장이 이제 다음 달로 돌아왔는데요. IPO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이 무려 1883대 1에 이르렀고 전체 주문 규모는 2417조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2000조가 넘는 그 숫자가 사실 쉽게 볼 수 있는 숫자는 결코 아닌데요. 이러한 공모시장에서 2000조가 넘는 금액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GDP도 2000조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실 SK와 그 LG의 배터리 소송 그 뒷이야기에 이 SK의 분리막 기술이 있다는 그런 썰도 돌아다닐 정도로 이 분리막 기술이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한 회사이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회사의 공모 금액은 2조 2,460억 원입니다. 다음 달에 과연 따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상화폐 폭락 시 예금 유출 우려, 금융당국 K뱅크 긴급 점검이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업비트 거래소를 이용하려면 K뱅크를 써야 하죠. 그러면 이제 가상화폐를 거래를 하기 위해서 K뱅크로 사람이 몰렸을 텐데 반대로 가상화폐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처음에 하락했으니까 저가 매수다라고 살 수 있지만 하락이 이어지게 되면 더 떨어지기 전에 얼른 팔아야겠다라고 매도세로 확 돌아서게 되면 뱅크런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가상화폐는 나라에서 보호해주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다른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보니까 점검을 한 것 같고요. 저는 일정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다행히 K뱅크에서도 이러한 뱅크런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란의 1920년대 100년 만에 재현, 글로벌 시장 거품 공포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거품, 버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비교 시기가 192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29년에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던 글로벌 대공황이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 비교하는 그런 코멘트가 나올 정도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거품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게 언제 꺼질 것이냐, 대체 무엇이 트리거가 될 것이냐를 아무도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일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벌크선 운임 3개월 만에 52% 폭등, 10년 내 최고. 물류비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벌크선 운임이 2,788까지 올랐다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300 이하를 봤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2,700이 넘는 숫자는 저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수치를 경신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실제로 10년 내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덕분에 그 물류업을 하는 기업에겐 유리하겠지만 수출과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의 그런 기업들, 제조업 기업들,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 중견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LG전자, 독일 다임러의 사상 최대 전기차 모터 공급. LG전자가 스마트폰을 접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았죠. 적자가 크게 나는 기업을 어쨌든 정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회사의 마진 구조는 개선될 수 있어서 투자자는 좋았지만 LG전자를 좋아했던 그런 소비층은 좀 아쉬웠던 기억이 있는데 스마트폰을 접고 어쨌든 가전과 전장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성과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마그나사와 합작법인도 설립하기로 했는데 LG의 기술력과 마그나의 고객 네트워크가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뉴스픽 살펴봤고요. 오늘 아침 문자는 뭐가 왔는지 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 먼저 시작했는데요. 다우는 소폭 하락 마감,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다우는 소폭 하락 마감했지만 나스닥은 약 0.87%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은 대체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했지만 영업이익은 약 30% 하회하였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올해도 지금 좋은 판매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매출보다는 이익단이 과연 시장 기대치에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회사 기업 가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포스코도 2021년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2021년 2분기와 하반기에도 견조한 실적이, 좋은 실적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저희 구글 링크로 들어가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스프레드가 중요하죠. 제품과 원재료의 가격 차이, 스프레드가 이익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재 기업들은 스프레드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원재료 가격 상승 이상으로 제품 가격을 상승할 수 있을 만큼 수요가 좋아서 마진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포스코의 주가는 얼마 전에 그 리튬 염호 리튬 관련해서 크게 이제 한번 관심을 받았지만 그거 외에 포스코 본업이 사실 잘 되어야 주가가 탄탄할 수 있는데 지금 올해 연중 내내 이익이 좋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포스코 주가도 탄탄하게 이어가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그 외에 코스모 신소재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빠르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5개 분기 연속 꾸준히 흑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2021년 1분기 영업이익은 이미 전년도 연간에 약 47%까지 달성하는 등 상당한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고객사로 공급하는 물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매출과 손익의 드라마틱한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문자 서비스 리포트를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아침 뉴스픽 그리고 문자 코멘트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